지금 프랑스에서는 칸 영화제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77회째를 맞는 칸 국제영화제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4일 개막해 25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이번 칸 영화제에서는 어떤 점들을 주목해봐야 할지 월드 이슈에서 홍희정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죠. 칸 국제영화제가 프랑스 남부 도시 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개막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막식에서 배우들이 눈물을 보였어요. 네, 이번 칸 영화제에서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막 행사에서 수상자로 나선 배우 줄리엣 비노 씨가 메릴 스트립에게 명예의 황금 종려상을 수여하면서 잠시 목이 메서 말을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You change the way we look at women. In the cinema. I'm so grateful to receive this honor from this great artist and from you all, because Cannes. 메릴 스트립은 40을 앞두고 처음 칸에 왔을 때 자신의 커리어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다는데요. 재능 있는 예술가들 덕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영화제의 심사위원장에는 페미니즘 영화 바비로 유명한 여성 감독 그레타 거윅이 맡았는데요. 칸 영화제 개막 전부터 영화 산업에서 일어난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터져나왔고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의 개막작으로 성폭력 생존자 1000여 명의 목소리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그린 영화가 이번 경쟁 부문에 초청을 받았는데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백악관을 취재했던 언론인 출신이 각본을 썼고 덴마크의 알리 아빠시 감독이 연출한 어프렌티스는 1970년대 젊은 시절의 트럼프 모습을 영화로 담았습니다. 시사회에서 약 8분간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 트럼프는 우익 변호사 로이 콘으로부터 성공의 방식을 배우는 젊은 사업가로 그려졌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마약류를 복용하기도 하고 또 카지노에서 돈을 잃는 내용도 나오는 데다가 트럼프의 첫 번째 부인인 이바나와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I don't necessarily think he would like it. I think he would be surprised, you know? And like I said before, like I would be happy. I would offer him to go and meet him wherever he wants and talk about the context of the movie. 이 영화가 트럼프를 긍정적으로 그린 내용인 줄 알고 투자했던 미국 유명 사업가는 뒤늦게 제작진의 수정을 요구하고 개봉을 막기 위해서 정지 명령 서한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창 대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캠프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영화는 이번 경쟁 부문에서는 초청을 받지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 영화 3편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떤 영화들인가요? 네, 올해 경쟁 부문에 모두 22편의 영화가 초청됐는데 한국 영화는 진출하지 못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쟁 부문에 진출하지 못한 건데요. 비경쟁 부분에는 모두 3편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베테랑2는 독창적이거나 대중적인 흥미를 끄는 장르 영화를 소개하는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분에 초청돼서 한국 영화의 체면을 살렸는데요. 리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시사회에는 류승환 감독과 황정민, 정혜인 배우가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화 청년 동호는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칸 클래식 부분에 초청받았고 단편 메아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임유리 감독의 작품으로 학생 영화 부분에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칸 영화제에서 해마다 진행되던 한국 영화의 밤 행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폐지됐고 박찬욱, 봉준호 감독을 이을 만한 젊은 감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 영화 위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외적으로도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칸의 노력이 주목을 받았는데 식사 메뉴에서 소고기가 사라졌어요. 네, 칸 영화제 주최 측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식사 메뉴에서 소고기를 금지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큰 몫을 차지하는 소고기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채식 메뉴를 늘렸다고 하는데요. 또 공식 차량으로 전기차를 선정하고 플라스틱 물병을 나눠주는 대신에 행사장 곳곳에 음수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헬기와 전용기, 요트 등을 타고 유명 인사들이 칸을 찾는데 어떻게 친환경적이냐 이런 비난도 일고 있지만 주최 측은 해마다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번 영화제에서는 영화배우 케이트 블란쳇이 입은 드레스가 팔레스타인 국기를 연상하게 한다며 주목받은 일 이외에 전쟁 관련 언급으로 관심을 받은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황금 종려상에는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의 메갈로폴리스와 카인드 오브 카인드니스, 어프렌티스 등이 경쟁하고 있는데요. 칸 영화제의 하이라이트인 황금 종려상과 남녀주연상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폐막식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영화들은 많았는데 이제는 스크린을 넘어서 영화제를 통해서도 지구를 위한 또 평화를 위한 메시지가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드시 홍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